소현세자는 광해군과 다르게 세자로서 정통성도 있었고 아버지 인조가 무척 아끼는 아들이었잖아요. 네. 그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 인조와 소현세자의 관계는 대체 왜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소현세자에겐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었죠. 저들이 군량과 도망한 포로를 보내는 일을 독촉하며 세자저하를 겁박하였으나 세자께서는 굳건히 맞서셨사옵니다. 바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그 외교관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그 완충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겁니다. 광해군이 임진왜란의 위기 속에서 조선을 지켜냈듯이 소현세자 또한 조선과 청나라의 그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조선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었네요. 그렇죠. 당시 청나라에서는 조선에 대해서 뭔가 요구할 게 있을 때 세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심양관은 본의 아니게 외교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청나라가 당시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요구를 무마하거나 최소한으로 들어주거나 이런 식의 외교 역할을 정말 열심히 잘했죠. 정말 대단하다. 만능이다. 그죠? 이뿐만 아닙니다. 청나라에서 넓은 세상을 접한 소현세자는요, 조선에 필요한 완벽한 왕세자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때는 1640년 낯선 타지에서 조선 세자로서 역할을 묵묵히 해낸 소현세자. 소현세자의 나이는 벌써 29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이 소현세자는 바쁜 볼모 생활 중에도 조선 궁궐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면서 아버지 인조의 안녕을 빌고 또 빌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인조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걱정된 나머지 소현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임시 귀국을 허락받은 겁니다. 청나라 볼모 생활 3년 만에 다시 고국 땅을 밟고 곧 아버지 인조를 마주하게 될 소현세자의 심정. 정말 벅차오르면서도 정말 만감이 교차했겠죠. 3년 만에 이뤄진 부자상봉의 순간. 인조는 고생 많았다. 아들아. 라며 눈물로 소현세자를 맞이합니다. 계속 사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 이후로는 세자가 도성에 머무는 동안 인조와 소현세자가 공식적으로 다시 대면했다는 기록, 만났다는 기록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요? 뭔가 틀어졌나? 사실 인조의 마음속에 소현세자를 향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심?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아들인데. 왜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소현세자의 임시 귀국을 앞둔 1639년 인조에게 한 첩보가 전해져요. 성에서 나왔을 때 아들로 바꾸어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참으로 망측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심양에서 소현세자와 함께 있다가 먼저 귀국한 신하가 있었거든요. 그 신하가 인조한테 제가 심양에 있을 때 들었는데요. 청나라에서 인조 대신 소현세자로 왕위를 교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여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슬쩍 찌른 거예요. 청나라에서 내 아들을 나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 신하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아들을 의심한 거예요? 저게 이제 기폭제가 된 것이고요. 그 전부터 의심의 그 단초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는데요. 특히 인조는 자기 스스로 무력으로 정변을 통해서 즉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왕위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의 인질로 가 있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소현세자하고 청나라 고위 관리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유대가 강해지겠죠.
그러면 송나라 황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조선의 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인조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소현세자는 결국 아버지와의 오해를 풀 새도 없이 불신감만 쌓은 채 다시 청나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세자의 역할을 완벽히 해냈지만 아버지 인조의 의심을 산 소현세자. 1645년 2월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그토록 그리던 고국 조선과 아버지 인조의 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드디어. 왜냐하면 청나라와 명나라의 그 기나긴 전쟁 끝에 청나라가 승리하면서 명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러자 청나라는 더 이상 명나라와 가깝게 지내던 조선을 경계하면서 세자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잡아둘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죠. 아마도 소현세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랜 기간 동안 또 옆에 머물면서 설명드리면 되니까. 마침내 소현세자가 영국 귀국해서 꿈에 그리던 조선의 땅을 밟았을 때 조정신료들과 백성들은 나라의 경사라면서 크게 기뻐하며 소현세자를 환영합니다. 더군다나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접한 서양 서적, 과학기기, 천주교 물품 등 신문물들을 많이 들고 들어와요. 청나라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현세자는 이런 것들이 조선의 문명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앞으로 내가 또 왕이 될 거니까 그쵸.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현세자의 행동은요, 안 그래도 청나라 눈치 보느라 아주 심사가 뒤틀려 있던 인조에게 기름을 붓는 꼴이었죠. 급기야 아버지, 청황제의 선물이옵니다 라고 하면서 소현세자가 벼루를 꺼내 보이자 오랑캐의 나라에서 준 것을 뭐가 좋다고 받아온 것이냐? 소현세자의 머리에 벼루를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벼루를. 인조에게 청나라는 치욕을 안겨준 나라입니다. 인조는 그런 청나라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소현세자가 배신자처럼 느껴진 거예요. 우린 명을 따라야 된다. 그게 너와 나의 정통성을 찾는 길이고 조선의 앞날을 밝히는 길이야. 하바마마, 헛된 명분을 쫓지 마시고 청나라를 벗으로 삼아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조선을 이롭게 하고 아바마마를 위하는 길입니다. 나를 위하는 게 뭔지 진정 알면서 하는 소리냐? 벗으로 삼아! 벗으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또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또 인조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아버지의 그 치욕을 모르고 기억 못하나 본데 내가 이런 일 당했었어. 맞아요. 조선에 돌아만 간다면 아버지와 쌓인 오해를 풀고 부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소현세자. 하지만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한 8년이란 시간은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에 허물 수 없는 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소현세자에게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왕세자가 청경궁 환경당에서 죽었다. 갑자기요? 아니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왜요? 갑자기?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온 뒤에 몸져 눕게 됩니다. 학질, 요즘으로 치면 말라리아 진단을 받아요. 소현세자는 약을 먹고 침을 맞았지만 3일 만에 증세가 악화돼서 숨을 거두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소현세자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기록을 한번 보시죠.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선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소현세자의 염습에 참여한 왕실 종친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소현세자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궁궐 안에 퍼질 수밖에 없었겠죠. 합리적 의심인데요, 근데. 네. 기록이 저렇게 됐다는 거는 그런데 이때 아들의 죽음 앞에
인조는요, 믿기 힘든 행보를 보입니다. 종법에 따라서 적장자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면 아버지는 1년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인조는 30일 만에 상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현세자의 장례 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인조는 전하, 세자의 증세가 하루아침에 나빠져 죽은 것은 의원들의 치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옵니다. 의원들을 국문하라고 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인조는 의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하면서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뻔하네요. 그냥 할 만도 한데. 결국 소현세자의 죽음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맙니다. 진짜 미스터리하다. 교수님, 그럼 네. 소현세자는 인조가 죽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게 정확히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지금 현대의 법정에 인조가 불려온다고 하면 아마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나올 거예요. 아이고. 하여간 이런 것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도 이 독살설이 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당시에 이미 쫙 퍼져버렸어요. 아니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범인일까 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근데 참 8년간의 청나라 볼모 생활 끝에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조선의 훌륭한 성군이 될 수도 있었던 소현세자는 결국 아버지 인조의 냉대를 받으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